아침에 앞서 말씀드렸지에 명절이 끝난 후에 엄청 실이 많아지는 게 쓰레기라고 합니다. 거리 곳곳에 쌓여있는 쓰레기 봉투, 분리 배출이 안 된 재활용 쓰레기들. 매년 명절마다 많이들 봐오셨다 아닙니까? 오늘은 환경 전문가와 함께 매년 반복되고 있는 이 명절 쓰레기 문제를 좀 어찌 해결할 수 있을지 짚어보려 합니다. 자원순환 시민센터 김추종 대표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 시민센터 김수종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대표님, 명절 연휴 지나고 나면 명절 기간에 쓰레기 평소보다 훨씬 많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 늘 듣게 되거든요. 실제로 명절 연휴에는 쓰레기가 얼마나 급증합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통계적으로는 한 20-30% 정도 증가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뭐 명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쓰레기를 수거하시고 그다음 치우시는 분도 쉬어야 되기 때문에 며칠 동안 좀 이렇게 배출이 안 되는 날짜 정해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끝나고 나면 거의 2배라는 느낌이 드는 게 당연하고요. 네. 그다음에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경우에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여기는 연중 하루 평균이 한 26톤 정도가 나오는데 명절에는 거의 55톤 이상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딱 2배 이상의 쓰레기가 나올 정도로 네. 명절에는 통계적으로도 뭐 많이 나오지만 거의 느낌적으로 2배 이상의 쓰레기가 발생하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다. 예. 예, 또 보면은 명절을 앞두고 선물도 억수로 많이 주고받지 않습니까? 뭐 포장재, 플라스틱, 뭐 비닐 이런 것도 많을 것 같고 예. 뭐 음식물 쓰레기도 그렇고 또 보면은 뭐 길거리에 명절 잘 보내이소 하는 현수막 이런 것도 많습니다. 좀 어떤 종류의 쓰레기가 가장 많이 증가를 합니까?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절에는 그 포장 쓰레기가 제일 많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이제 일상적으로도 사실은 우리가 생활에서 포장재가 많이 쓰이는데 네. 명절에는 선물을 많이 주고받다 보니까 포장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명절 쓰레기 한 40% 정도가 포장 쓰레기를 할 정도로 포장재가 많이 나오는데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재질이 아직까지도 좀 플라스틱 쓰레기 쪽이 많기 때문에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 방금 말씀하신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명절에 음식도 많이 하시고 또 식당에도 음식을 많이 드시기 때문에 거의 어떤 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단위별로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평소에 비해서는 2배 정도의 음식물 쓰레기가 나온다는 보고하는 시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명절에 인사를 하신다고 현수막을 많이 쓰시는데 특히나 이제 정당 이런 정치적인 집단에서 좀 그런 것들 쓰다 보니 사실은 그런 그 규제가 많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수막도 뭐 선거 때나 많이 쓰는 것 같지만 명절 때도 엄청나게 현수막 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대 품목이 포장재 때문에 플라스틱,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그다음 현수막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걸로 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명절 되면 선물 포장재 많이 나오다 보니까 환경 위해서 과대 포장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도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명절 앞두고 매년 나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게 실천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현장에서 보시면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또 대표님께서는 과대 포장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마 많은 시민들께서 명절이라고 혹시나 이제 좋은 마음에 선물을 사기 위해서 많이 가보시면 네. 와 이게 실제로 이게 또 혹시 받아보시잖아요 선물을. 네네. 뜯어보시면 아마 와 이거 너무 포장이 가다는 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그렇죠. 왜 그러냐면 예.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그 다대 포장을 금지하기 위한 법이나 제도 있기는 한데 이게 사실은 많이 좀 허술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과대 포장을 막는데 크게 유용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런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이 자기들의 그런 영리를 위해서는 좀 과대 포장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과대 포장을 하면 이렇게 조사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추석이나 이런 명절 한 번씩 보여주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매년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명절에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인터뷰가 과대 포장에 대한 인터뷰고 네. 실제로 기사들도 그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제도가 미비하고 기업들의 의지가 없다 보니까 이런 게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요즘 들어 사실은 이제 소비자들이 우리 시민들이 너무 이게 과하다는 인식들이 좀 쌓여 나가면서 네. 점점 일부 기업에서는 이거 좀 친환경적으로 과대 포장 안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좀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네. 그러면 뭐 이런 과대 포장 문제를 좀 줄이려면은 그래도 시민들의 의식이 좀 깨어나야 되는 게 먼저겠네, 예. 저는 뭐 그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장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를 좀 보완을 해서 가대 포장을 했을 때 좀 기업들이 좀 그런 것들 안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기업들도 인식이 바뀌어야죠. 네. 가대 포장에서 이익이 많이 나겠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소비자들의 마음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친환경으로 포장을 적절히 할 때 소비 찾는다는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인식 전환도 필요하니까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시고 우리 소비자들도 네. 조사를 해보면 지금 전부 환경에 대한 문제를 많이 고민하시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가대 포장을 사지 않는 것까지 이게 삼박자가 맞아서야 네.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쓰레기도 줄어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게요. 예, 그리고 또 이 명절 연휴가 지나면 재활용 선별장이 또 쓰레기산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요 시기에 이 작업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 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 가장 저희 쪽에 이제 그 뉴스로 많이 나오는 것이 네. 그 재활용 선별장에 엄청나게 쌓인 쓰레기 혹은 재활용품들이 가장 많이 뉴스가 되고 실제로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명절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데 쉬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들어왔을 때는 이게 한꺼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거의 여기는 이제 명절이 지나고 난 다음이 이제 피크죠. 그래서 거의 계속적으로 야근을 해야 됩니다. 그럴 정도로 거의 작업을 해야 될 상황이고 거기다가 너무 양도 많은 데다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이런 그 재질들이 막 섞여가지고 특히 음식물도 많이 이렇게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작업이 너무 고될 수밖에 없고 이걸 처리하느라고 실제로 많은 가무화가 걸려가지고 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저 대표님 그러면 명절 연휴 중에 많이 배출되는 쓰레기 중에서 재활용 특히나 어렵다 이런 것들 좀 짚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대표적인 거 말씀드리면 우리가 요즘 선물하신다고 보자기에 많이 쓰시는데 이런 보자기 같은 경우도 재활용이 어렵고 그다음에 부직포로 된 가방에 많이 넣어주시잖아요. 이런 것도 재활용이 어렵고요. 그다음에 또 요즘은 이제 음식 그런 좋은 음식 같은 거 하시는데 그런 것 같은 보냉 가방 이래가지고 되는 것도 그것도 어렵고 그다음에 이제 종이 상자라고 재활용이 될 것 같은데 좀 코팅된 게 많거든요. 코팅된 종이 상자는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 외에도 사실은 뭐 택배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종이네 재활용이 될 것 같지만 택배 같은 경우에는 그 송장이라든지 이런 주소 같은 거 다 떼야 되잖아요. 사실은 떼기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냥 버리시게 되면 이것 또한 재활용이 어려운 가장 대표적인 품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이 환경부가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뭐 쓰레기 적체를 방지하고 선물 과대 포장을 점검하겠다. 또 무단 투기 집중 단속도 이루겠다. 이런 것들을 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쓰레기 문제가 매년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좀 세밀하고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뭐 앞서서도 좀 설명을 해주셨지만은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대책이 있으면 좋을지 설명해 주신다면요. 이 뭐 쓰레기 적체 문제는 실제로 뭐 지자체라든지 환경부에서 신경을 쓰기 때문에 좀 빨리빨리 씌우는 기간이 있어가지고 큰 문제는 없다고 보이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물 가대 포장 이런 부분들은 점검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에 일시적으로 하는 거라서 좀 그때만 지나고 나면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여서 효과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평소에는 또 이렇게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 이 조사를 해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뭐 1년에 가대 포장으로 저희 말하는 단속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크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가대 포장을 실질적으로 건전할 수 있는 정책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단 투기도 마찬가지로 무단 투기는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명제도 많이 일어나긴 하지만 이런 것들 좀 집중적으로 좀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 실제로 사실 이거 단속보다는 좀 더 쓰레기가 줄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겠죠.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재활용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업체들이 바로 이렇게 다시 회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도 일부 업체들 보면 명절 끝나고 난 다음에 뭐 가져오시면 포인트 이런 아마 그게 아마 분석이 많이 될 겁니다. 좀 그런 업체들이 있거든요. 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먼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법을 어겼을 때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들이 필요하겠죠.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필요하다 그러면 쓰레기가 많이 나오니까 명절에는 딴 것보다 우리 장바구니 들고 다닙시다는 캠페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명절에 음식물 너무 많이 먹으면 좋지 않아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와 좀 분리배출하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홍보를 한다면 좀 더 이제
쓰레기는 줄일 수 있고 재활용을 잘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자원순환시민센터 김투종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